안녕하세요. 2월 20일 한돈만 팬다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로봇 섹터가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이고 눌림 자리에서 눌림을 안 주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다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눌림 자리들로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 처음에 지금 상승한 로봇의 섹터의 상승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요 구간이죠. 눌림까지 구간 동안에 먼저 들어온 종목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들어온 종목이 있을 것이고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반등을 넣을 것이고 이 부분들이 바로 반등 오자마자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눌린 부분들이 반등이 오고 순차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눌림의 이제 기간 조정들이 완성이 되면 이때 섹터가 다시 한번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먼저 눌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날 때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눌린 종목을 공략하고 이런 방법의 형태로 조금의 눌림 그 기간 조정이죠. 이 기간 조정 동안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눌림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홀딩해서 결과적으로 로봇 섹터는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SPG라는 종목이죠. SPG라는 종목은 정밀 감속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기차 및 모빌리티의 주요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핵심 제품이 RV 하모닉 감속기, 또 서브모터, 스마트 팩토리 모듈입니다. 정밀 감속기 사업이죠. 정밀 감속기 부분에서 RV 감속기와 하모닉 감속기인데 이게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고정밀 속도 및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요. 일본 기업 독점 시장에 진입을 성공했고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로 차별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다시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 성과와 로봇 산업 연관성으로 인해서 2020년 국산화 성공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게 2024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5년부터 2026년 아주 극대화된 매출의 효율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산업 로봇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로봇 산업 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로봇 기업과 협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브모터 및 스마트 팩토리 모듈인데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성 보유라는 부분이 추후 SPG의 어차피 산업의 발전과 함께 SPD 외형 확대라든가 기업의 펌핑되는 요소가 충분한 어떠한 계기를 주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계속 급성장하고 있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급성장과 함께 SPG의 매출이나 성장도 함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SPG가 부각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넘어갔다가 추후 SPG가 상승을 한다거나 추후 다시 눌리는 과정이 좀 깊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투자자 관심 요인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국산 감속기를 개발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2020년에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하고 그 이후로 계속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고 요번에 그 로봇 시장들의 그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함께 아주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독점 기업 제품들을 타파를 했고요. 또 기술을 자립했고 원가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극대화시켰죠. 그리고 로봇 시장 성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이 분야에서
지금 발을 담그거나 성장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SPG의 성장도 당연히 담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팩토리죠. 지금 공장 자동화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모든 그 생산 기지들이 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있어서도 SPG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죠. 반도체 라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 다른 군에 비해서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지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을 이루는 핵심 부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핑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적 관심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 전기차 시장도 있고 대기업하고 협력도 있고 글로벌 진출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혁신이죠. R&D에 지금 한 40%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감속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국산화를 성공했고 또 소형화 경량화를 성공했고 가격 경쟁력을 이뤄냈고 납품 단기를 낮췄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 기존에 다른 국가 납품을 받고 있던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납품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단가도 싸고 납품도 잘 지켜지고 품질도 좋다 하면 굳이 SPG의 제품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SPG의 향후 매출이나 경쟁력을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SPG 로봇 진출 전략인데요. 정밀 감속기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V, SH, SR 감속기 국산화를 모두 성공했죠. 그래서 이게 다 로봇에 적용되는 건데 이렇게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의 웨이러블 로봇에 적용되고 있고 또 여기 납품이 됐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그래서 이 업체의 명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밝혀지는 순간 어쨌든 펌핑이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또 의료용 수출 로봇 감속기를 수출하고 있고요. 또 국내외 기술력을 인정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시장 성장과 SPG 매출 전망입니다. SPG 현재 실적은 2024년 130억 이상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76%나 되죠. 그리고 고마진 제품이 증가됐고요. 기술력 인정을 받았고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또 연평균 로봇 시장은 12.3% 성장이 예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그 출시하는 순간, 테슬라에서 출시하는 순간 아마 12.3%가 아니라 수직 상승이 될 겁니다. 연평균 성장이. 그러고 나서 이제 멈추거나 좀 이렇게 하향하는 형태가 보이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25, 26년에는 아주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2025년 전망 감속기 매출로만 3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시장이나 중국, 미국 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PG 경쟁력 및 성장 동력입니다. SPG 경쟁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국산화했다는 거죠. 국산화했기 때문에 해외의 뭐 변동사항이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뭐 부침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공급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 성공은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고요. 또 일본 기업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들을 SPG가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납기 경쟁력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SPG가 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 핵심 기술을 확보했고요. 또 글로벌 시장 진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76%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해외에서 이미 다 인정을 받고 있고 해외 유수 기업들이나 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SPG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아주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SPG는 향후 아주 전망이 굉장히 밝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침체로 로봇 시장이 또 어마어마한 침체로 인해서 다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SPG는 추가적인 날개를 단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SPG 매출 비중이 로봇 관련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기존의 매출과 더불어 아주 그 SPG 자체로는 외형이 아주 펌핑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2025년, 2026년은 SPG의 아주 중요한 이 개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R&D 투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에 달하는 R&D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은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시장에서 볼 때 로봇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정밀 감속기라고 그러죠. 이게 2024년 10월 1일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SPG가 내년에 2배 성장을 도전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해외에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발표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에 펌핑을 하고 또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외국의 어떤 섹터가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못 갔었죠. 그래서 요 갭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12월 달 들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이 갭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맞추기 시작하는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기 전의 기사거든요. 10월 1일. 그래서 내년 2배 성장을 목표로 도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익의 성장이 가능하죠. 그렇다 그러면 SPG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기대하는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눌린 구간에서 SPG를 잘 잡아만 놓는다 그러면 수채 말로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 기존용 산업용에서 로봇용으로 사업 용도를 확장 중이고요. 또 2020년 상용화한 로봇용 정밀 감속기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래서 2025년, 26년에는 아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아마 휴머노이드 출시와 함께 너도나도 앞다퉈서 이런 공장을 짓는다거나 해당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품들이 필요할 거고 이런 부품들에 있어서 SPG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단가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성 감속기, SH 감속기, SR 감속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제품 모두를 국산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G의 경쟁력은 아주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유상 감속기는 독일 뉴가트, SH 감속기는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SR 감속기는 나부데스코 기업이 세계적으로 강자죠. 근데 이 세 가지 감속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SPG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기업이 로봇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형태의 어떤 로봇들을 생산하길 원한다 그러면 또 어차피 그 로봇에 관련된 어떠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을 원한다 그러면 SPG를 통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세 가지 감속기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SPG에다가 가격도 저렴해졌고 또 공기도 단축시켰고요. 그죠? 품질도 기술도 우수하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SPG를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는 향후 세계적인 부품 공급처로서 아주 우뚝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매년 40억 이상을 감속기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고요. 정밀 감속기 납기를 일본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고요. 가격은 약 50%까지 낮췄습니다. 소지사와 협력해서 감속기 특수 소재인 특수합금강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이 경쟁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PG는 로봇 산업 과도기 속 최대 수혜주로 거듭날까 하는 또 기사가 떴죠. 그리고 보시면 로봇 원가 비중이 가장 큰 감속기 시장에서 당연히 단가를 낮췄고 또 납기도 낮췄고 성능도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소형 감속기 국산화 수요 발생 시에 성장이 기대되고요. 또 내년 감속기 매출 성장의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로봇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감속기가 30에서 40%나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독점 형태로 우리가 SPG가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형태는 당연히 더 싸고 납기도 빠르고 품질도 좋다 그러면 독점 형태로 사람 많은 곳에 찾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원가 비중이 30%나 40%나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SPG는 외형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SPG가 상장 전후에 안정적 승계 구도까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이 발전하는데 무리가 없다 보는 거죠. 또 여기 회장이 60년생이에요. 60년생이라 그러면
한 지금 63세, 4세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직 그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데다가 또 그 후에도 뭐 장남 이상현 씨 기주로 이사로 기울어진 승계도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쪽으로 승계가 될 수 있게끔 지금 2세 쪽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21년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한 10년 정도는 SPG는 안정적인 성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뭐 2년에서 4년 요 정도는 아주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급격한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기업으로 입장에서 봤을 땐 요 부분까지. 그래서 미래 한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SPG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SPG가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펌핑할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죠. 테슬라가 20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했고요. 또 2026년까지 1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출산된 순간부터 세계가 로봇 열풍에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도 뭐 로봇 산업에 앞다투어 그 사활을 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틀리죠. 그리고 만약에 요게 나왔을 때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출시했을 때의 애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산업 구분이 엄청나게 급격한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2025-2026년도는 SPG가 아주 급격한 로봇과 함께 사세가 성장할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의 적극 매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28,900원이죠. 28,900원부터 이 라인 아래로 26,800원, 24,750원을 일단 우선 매수 단가로 삼아보시고 추가로 내려온다면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35,700원 돌파될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2026년은 SPG의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외형이 펌핑될 수 있는, 아까 보셨던 감속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일본에 독점하고 있는 몇 개 기업의 그 납품을 뺏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무 주목받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신다 그러면 주봉 기준으로 요 눌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44,800원을 돌파할 걸로 보이고요. 또 월봉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 다시 돌파한 구간은 지금 구간이죠. 이 구간을 잘 지지만 하면 다시 한번 덤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로봇 섹터에 대해서 처음 시작 지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로봇 sek터 분들이 눌림을 하나씩 주기 시작했어요. 로보티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로봇 섹터가 요 구간에서 눌림이 한번 들어왔어야 되는데 눌림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펌핑을 한번 더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일단은 과한 슈팅이 나온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여기서 눌림 주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눌림 구간이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섹터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딱 놨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로보티즈, 웨이러블 로봇 관련주들 해가지고 먼저 눌림들을 받았죠. 눌림들을 받았던 종목들이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튀었었죠. 그럼 그 튀는 종목들이 바로 갑니까? 여기를 바로 돌파하지 않죠. 바로 돌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차로 같이 섹터가 이렇게 올라온 이상 앞으로 단기적으로 눌림이 주는 종목들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수익 실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눌리면 또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 이 눌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완성되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주도주들 위주로 먼저
로봇 섹터 자체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옵티머스의 실물이 나오는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전후로 해서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리는 구간에 잘 받으시고 잘 받았다 그러면 점핑해서 나온다 그러면 일부 수익 실현해서 수익을 만끽을 하시고 또 눌림이 나오면 또 받고 이런 형태의 관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난 싫다. 난 로봇에 대해서 꾸준히 끝까지 들고 가겠다 하면 요 매점들이 있죠. 매점들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홀딩하는 방법도 상당히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왔다가 반등하는 경우는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해 주시는 게 좋고 뭐 두세 번 왔다 그러면 뭐 이 중에 뭐 일부 또 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또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구간 28,900원부터 이 아래 구간이죠. 아래 구간은 SPG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성투하시